사실 MK4 수프라는 그렇게 대단한 차는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운전하는 걸 앞에 타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 가격대는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이요, 어떻게 되는 팬이죠, 에이든.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네, 압니다, 여러분. 이 차는 BMW G4가 아닙니다. 도요타 수프라이고요. MK5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를 안 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배지를 달고 나왔지만 똑같은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BMW G4예요. 엔진도 똑같고 샤시도 똑같고 그리고 심지어 안에 인테리어 BMW 차임까지 똑같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메이커들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있죠. 그것도 아우디 RSQ8 그리고 까이엔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까지 거의 똑같은 차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MLB EVO D 플랫폼을 다 고루고루 쉐어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EA825 V8 8기통 엔진을 쓴다면은 그 4개 차종은 그냥 똑같은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마즈다 미아타 MX-5 아시죠? 그것도 이제 피아트에서 125 스파이더인가? 그거하고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근데 그건 플랫폼은 공유를 하는데 마즈다 거를 엔진이 달라요. 마즈다는 이제 자연 흡기로 들어가 있고 이제 피아트의 스파이더는 터보 엔진이 들어간 지 자차의 엔진을 쓰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쌍둥이처럼 수바루 BRZ하고 도요타에서 나오는 이제 GR86 그거는 그냥 99% 똑같은 차인데 뺐지만 바꿔가지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자동차 메이커가 이런 거를 모든 걸 이렇게 쉐어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도요타는 괜히 세계 1등 기업이 아닌 거예요. 수프라도 그렇고 GR86도 그렇고 옆에 친구들 시켜가지고 R&D 시킨 다음에 그냥 자기는 이제 꿀만 쪽 빨아먹는 그런 시스템. 역시 세계 1위 기업. 네, 사실 제가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도요타가 대단한 겁니다. 어차피 이런 스포츠카들은 1년에 10,000대도 못 팔거든요. 보통 자동차들이 한 달에 10,000대를 파는 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카는 1년에 5,000대로 팔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런 엔진을 개발하는데 수천억까지 R&D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그 돈을 들이지 않고서 자기네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팔아먹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브랜드 로열티와 브랜드 파워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요. 아무 자동차 메이커나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팔 수는 없습니다. 잘 못 팔아요, 그렇게 되면. 네, 여러분들은 흔히 수프라를 하면은 Is that a Supra? Is that a Supra? Dude, is that a Supra? 하는 MK4 수프라를 떠올리잖아요. 그 차가 아무래도 레전더리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MK4 수프라는 그렇게 대단한 차는 아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샤시에 순정일 때는 엔진이 그렇게 출력을 많이 내지도 못했고 GTR처럼 옛날에 스카이라인 대회를 막 휩쓸거나 뭐 이런 차량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MK4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911 가격대랑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쉐랑 비교하면은 MK4 수프라는 그렇게 대단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팔리지도 않은 비운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도요타한테는. 그럼 여러분들이 왜 MK4 수프라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도요타에서 만든 2JZ 엔진이 엄청나게 튼튼했어요. 그 튼튼함이 얼마나 튼튼했느냐, 600마력, 700마력, 1000마력을 올려도 엔진이 뻗지 않고 끝까지 꽉 잡아줬습니다. 뭐 물론 분노의 질주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열광을 하는 건 또 있는데 그 분노의 질주에 나올 수 있던 이유가 그렇게 엔진이 춤발이 잘 받는 직렬 6기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MK4 수프라에 들어간 2JZ GTE 엔진이 도요타가 개발을 할 당시에는 도요타는 버블 경제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돈이 넘쳐 흐르는 시대였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R&D 같은 경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거기에 그냥 돈을 펑펑 쓰던 시절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엔진이 2JZ GTE. 아직까지도 튜너들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엔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쯤 머리가 좋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 도요타가 MK4 수프라 다음에 다음 수프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헤리티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직렬 6기통 터보 엔진, 튼튼한 6기통 터보 엔진, 직렬 6기통.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B58 BMW 엔진,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간 토요타 수프라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에 들어간 B58 엔진이 엄청나게 대단한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신세대 2JZ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환경 규제, 안전 규제를 다 뚫고서 이렇게 대단한 직렬 6기통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BMW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배팅을 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토요타가 이만큼의 좋은 엔진, 직렬 6기통 엔진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사실 저는 토요타가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만큼 BMW의 B58 엔진은 내구성, 출력, 튠빨, 연비까지 좋아요, 이 엔진은. 그래서 이 차에 들어간 B58 엔진이 2020년도 때의 토요타 2JZ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 설명을 듣고서 그래도 토요타가 BMW 엔진을 달고 나와가지고 정차가 망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찰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꾹꾹 담아두시고 한번 운전해 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 차의 단점은 무엇인가? 네, 그거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BMW Z4의 플랫폼을 가지고 어거지로 2014년도에 나온 FT1 디자인을 꾹꾹 담아 넣어야 되니까 억울한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원래 Z4에 있는 샤시에 기존 디자인을 입히려고다 보니까 이 샤시에 있는 원래 하드 포인트,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바뀔 수 없는 포인트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엔진의 위치, 서스펜션의 레이아웃, 그리고 시트 포지션 등 이런 바뀔 수 없는 포인트를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해요. 네,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문을 열어볼게요. 여기 문을 열면은 여기 라인 보이시죠? 여기 라인은 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플레어입니다. 이쪽 요만큼이 플레어가 그냥 붙은 거예요. 굳이 붙을 필요가 없지만 디자인 요소 때문에. 그리고 여기 뒤쪽 팬더를 오셔도 여기 비에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플레어예요. 요만큼이 플레어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 하면 안 되나? 요거는 이제 더 웃긴데 후드를 팝하면은 여기 보세요. 보통 이제 후드를 열면은 팬더는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 부분에 이제 후드만 열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팬더예요. 네, 여기가 팬더고 다 익스포스에 돼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 네,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한데 윈드 버퍼링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51, 52.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이쪽에다가 이 친구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딱 달면은 그 소리가 더 안 나고요. 아마존 같은 데서 5불짜리 윈도우 트림에 달리는 거 이거 조그만한 거 있어요. 5불 해가지고 달면은 그런 소리 안 납니다. 이 친구는 좀 돈지랄 했어요. 이거 100불짜리.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웃긴 점이 이 차 홀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빡쳐서 누르면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줄 것 같아요. Nobody cares. 너무 귀여워. 막 빡쳐서 빵 하고 싶은데.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케이, 일단 이 차는 제가 2022년도에 뽑은 차고요. 그때 뽑았을 당시에 텍스까지 뭐 다 해서 한 7만 불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특별히 뭐 엔진이나 이런 데 손댄 건 없고요. 스텔스 PPF 가격은 한 5,500불 정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긁어도요, 이렇게 쓱 닦으면 PPF라 닦이고요. 심하게 긁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엠블럼, 이것도 되게 안 이쁜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맵 블랙한 느낌의 엠블럼으로 앞에하고 뒤하고 바꾸는 것도 그것도 한 200불, 300불 정도 했던 것 같고. 엠블럼 자체도 비싸더라고요. 이 맥스턴 디자인의 앞프런트 그 립, 이것도 제가 차를 낮추지 않고 그냥 좀 약간 그냥 앞에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이빨 빠진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림은 제가 BC4's 림으로 아마 제 기억엔 2피스일 거예요. 3피스일 수도 있는데 2피스짜리로 했던 것 같고, 익서스트는 제가 늘 좋아하는 HKS 익서스트로 했고, 림의 가격은 제 기억에 한 4,500불 정도 했던 것 같고, 타이어도 PS4S 앞에는 275, 뒤에는 305 해가지고 타이어도 한 2,000불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짝 다 해서. 그리고 번호판. 네, 그래서 번호판도 캘리포니아에서 1년에 40불 정도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번호판으로 숫자를 달 수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번호판을 할지 하다가
좀 재밌는 걸 하자. 그리고 특히 또 한국인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번호판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빠 빨리. 오빠 빨리. 겉에는 딱 그런 느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MK5 수프라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게 다 BMW입니다. 뭐 시프트암이라든지 뭐 이 ID라든지 이런 컨트롤 유닛 이런 것들 다 네, 도요타가 아닌 BMW 공조장치. 차임 소리까지. 이 차임 소리 어떻게 하면 나더라? 왜? 코딩으로 없앴어요. 코딩으로 없앴어요. 근데 확실히 이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처음 타고서 느끼실 거예요. 와, 되게 안 보인다. 되게 답답하다. 근데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 또한 끝내줍니다. 이런 맛에 이런 차를 타는 거예요. 2단 내리면 차 돈다? 이 가격대는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엔진이 궁합이에요. 뭐 GF 트랜스미션이 사실 미국 뭐 차저나 챌린저 같은 데에도 들어가고 뭐 옛날에는 현대에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고 뭐 이러는데 혼다에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BMW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아요. 돌이 많아가지고 돌겠다 잘못하면 조심해야겠네. 근데 또 밟으면은 토크 그리고 브레이크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확실히 엑셀은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요. 이 차는 안 그러면 차 도니까 돌이 많아서 무섭다. 또 막혔다. 근데 아직도 여기가 막혀 있네요. 아저씨 일하시니까 원래 우리가 여기보다 훨씬 더 끝까지 가는데 오늘 이제 또 여기 공사하니까 좋은 점은 그 뜻은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없다는 거. 그래서 밟으면은 차 민첩해. 근데 그리고 보통 340이나 240이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간 미션이 똑같은 미션이긴 한데 로직이 달라요. 훨씬 더 빠릿빠릿해요. 퓨얼 커트도 납니다. 이 HKS의 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HK에서 소리 예술이죠. 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아 이 차 탈 때? 데일리가 가능하다는 거. 데일리 가능하지. 그러니까 너무 장거리를 뛰어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면서 또 내가 쏘고 싶을 땐 쏠 수 있고 그리고 GF 8단이긴 하지만 리스폰스가 진짜 빠르거든. 좀 빠르. 다운시프트 하면서 순간적으로 빡 치고 나갈 때 그게 참 좋더라고. 이렇게. 차 누가 이렇게 운전하는 걸 앞에 타본 적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규전 속도를 지키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사실 이 차 굉장히 사고 싶어요. 나중에 아마 살 것 같아요. 거의 무조건. 이 차는 약간 죽기 전에 꼭 한 번씩 타봐야 되는 그런 자동차. 직렬 6기통 특히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있죠? 무조건 타보세요. BMW B58 엔진으로. 근데 진짜 무조건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한국에서 만약 이 차를 타고 싶은데 못 탄다, 그리고 나는 컨버터블 G4를 타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240을 한번 타보세요. M240도 똑같은 B58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심장, 서스펜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차는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상 에이든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비디오 뵙겠습니다. Peace.